자, 이어서 여러분 교재 7쪽에 보시면 7쪽에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이런 건 참고로 가볍게만 읽어보세요. 왜? 앞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각자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그것도 반복해서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참고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무엇을 중심으로 부과할 것이냐, 소유자 중심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걸 인세라고 하죠. 그리고 소유자, 소득이 있는 사람 불문하고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걸 물세. 그래서 세금은 물세냐 인세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고,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물세고, 재산세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물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그 사람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그래서 사람 중심 인세죠. 인세.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적으면 적게, 그래서 인세라고 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만 전국에 있는 재산을 소유자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인세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5가지 세금,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고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이면서 물건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 재산 소유자 중심으로 과세하는 인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다음 8쪽에 보시면 4번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 분류 그랬죠. 이것도 용어만. 여러분 어떤 걸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자, 여기 보실래요? 자, 모든 세법의 세금은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각 법률이 정해놓은 세율, 비율을 곱해라. 그래서 세금이 나오죠. 이렇게 세금을 계산해. 이것을 세금을 계산했다. 그래서 산출, 세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다가 취득세 세율을 곱하면 취득세가 나오고,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나오죠. 모든 세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때 요 세금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것은 뭐에 따라?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과세표준의 뜻이 뭐냐? 세액 산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거,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물건의 가격이나 수량 등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액 산출할 때 기초가 되는 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요 과세표준 기초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무엇으로 표시할 것이냐에 따라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종가세라고도 합니다. 종가세, 이것은 뭐냐? 물건의 가격이나 또는 뭐예요? 금액을 화폐 단위로 과세표준을 표시한다. 그래서 종가세라고 하고, 대부분 24가지 세금은 가격으로 표시합니다. 금액, 종가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종량세도 있어요. 종량세는 뭐냐? 과세표준을 표시할 때 가격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위죠. 단위로 표시한다. 그래서 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량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량, 무게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부피 이런 단위로 과세 표준을 표시한다. 그래서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법은 종가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 중에 종량세는 대표적으로 등록 면허세에 전부 다 종량세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는 종량세로 갑니다. 물론 주민세 중에 일부, 지역 자원시설세 중에서도 일부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는요.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뭐 가지고 계산하느냐? 전세 금액 가지고 계산해요. 전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니까 종가세죠. 그러나 등기 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우는 거, 말소 등기나 뜯어 고치는 변경 등기 권리증에 기재된 권리를 지우는 거, 말소 소멸 이런 거 지우는 거, 또는 변경이라는 얘기는 등기 권리증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거, 구조 변경, 지목 변경 이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매 한 건당 부과해요.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세금 계산하기 때문에 단위로 표시하죠. 건수, 수량으로. 그래서 우리 이런 세금을 우리 과세 표준을 물건의 수량, 면적, 중량, 부피 이런 걸로 표시하는 걸 종량세라고 한다. 용어만 이해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할 것 중에는 대다수 종가세인데 등록면허세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소 등기 같은 경우는 건수로 부과하고 등록면허세 강론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을 용어를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물건의 가격 등으로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걸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 등으로 표시하는 걸 종량세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로 되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요. 다음 5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둘로 나누죠. 하나는 독립세가 있고 또 하나는 부가세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반복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부가세다 이 얘기죠. 부가세. 자, 독립세는 뭐냐? 각 법률에 과세 요건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걸 독립세라고 합니다. 다른 세법에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독립된 세원 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과세 요건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걸 독립세라고 하고 대부분의 세금은 뭘로 되어 있다? 독립세예요. 그런데 일부 부가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세의 뜻은 뭐냐? 독자적인 법률로 세금 계산할 수 없어서 다른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추가로 따라가는 거, 이거를 우리는 부가세라고 합니다. 독립된 세원을 갖추지 못해서 법률에 과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냐 이런 것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몇 프로 따라가라 이렇게 부수적으로 붙는 거,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부가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독립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취득세,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로 취득세 계산합니다. 그리고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같은 거 등기할 때 등록, 면허세, 그리고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거 재산세라고 하죠. 그리고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을 팔았다고 세금 내는 게 아니죠.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 이익이 있을 때 내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될 5가지 세금이죠. 아까 언급했지만 취득세는 3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재산세 3문제, 종합부동산세 1문제, 양도소득세에서는 5문제에서 6문제까지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각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연령층이 젊어졌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어떤 계기가 돼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물어보면 한 60%는 친인척 부모님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꾸 권해서 공부를 하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고, 나머지 40% 중에 한 30%는 또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자녀한테 시켜서 네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외국 어학연수 보내주겠다, 이런 거래 협상을 해서 부모님 대신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나머지 10%는 취업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우대하는 그런 규정도 있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수업을 하는데,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오프라인에서는 쉬는 시간에 나와서 질문해요. 젊은 친구가 복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수님, 출제위원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출제위원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 그 얘기는 뭐야? 너 출제위원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단정하냐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신뢰감이 안 간대.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거는요, 세법의 내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준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비중으로 해서 공부하시고,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등록 면허세나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에서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왜? 효율적으로 16개 다 맞을 일이 있어요. 우리가 10개 정도 목표해서 13개만 맞으면 2차 충분히 평균 60 내는데, 부동산세법이 전략 과목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다. 그럼 10개 정도 맞으려면은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요 3가지만 집중적으로 하라 이거죠. 물론 취득세 공부를 하면은요, 연관이 돼. 등록면허세 공부하는데 수월해. 또 재산세가 정리가 되면은요, 종합부동산세는 누워서 떡먹기야.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시간 투자하지 말고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 부분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 부가세는 이런 세금 낼 때 여기에 따라서 붙는 세금이 있다. 이게 부가세예요. 취득세 낼 때 뭐가 따라가느냐? 이거죠. 추가로 붙는 거. 여러분 마트에 가서 공산품 라면 같은 거 살 때 보면 회사끼리 경쟁하기 위해서 하나 사면 거기에 추가로 붙죠. 1 플러스 1, 2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추가로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육세 들어봤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되 100년 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에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목적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낙후된 농촌이나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그것도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국세 중에
목적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뭐 지방교육세, 지방자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지방세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가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는 이 교육세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제쳐놓고 제외시키고, 우리가 기억할 건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부가세 하면 뭐 첫 번째 농어촌 특별세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자 취득세 낼 때 따라 붙습니다. 취득세 낼 세금에 또는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도 감면받은 게 있을 때, 감면이 뭐냐? 깎아주는 거. 등록면허세가 나왔는데 몇 프로를 감해주겠다. 100% 내지 마라. 이렇게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걸 감면이라고 하죠. 이렇게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받은 거에 20%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몇 퍼센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거 있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된다. 요거 하고, 또 우리 재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에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수적으로 따라 붙고,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 역시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해주거나 면해줄 때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 거하고,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납부할 세금의 20%가 붙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퍼센트냐 지금부터 외울 거 아니에요. 개념 자꾸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하고 등록면허세 할 때도 공부하니까 지금은 개념 정도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등록면허세에도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에도 지방교육세가, 자, 이것은 왜 이런 원리로 붙는데 왜 무슨 원리로 이렇게 부과되느냐, 무슨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반복해서 시험을 대비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어거지로 얘기한다면 지방자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지방세니까 지방세만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는 관련이 없고, 그죠? 양도소득세에도 관련이 없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낼 때, 등록면허세 낼 때, 재산세 낼 때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면 국세만 붙느냐? 아니지. 지방세에도 붙기 때문에 이건 원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산세에만 관련이 없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에만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 요 부분은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혹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리해야 될 건 요거 부가세. 우리가 5가지 세목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세금 부가세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10쪽에 보시면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이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기억할 건 아니고 용어만 잠깐 보면 세금은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어요. 직접세가 바로 뭐냐,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납부까지 하라. 세금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자가 일치 같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무엇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이게 직접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직접세다. 그래서 취득세는요, 여기 우리가 공부할 거 이 세금은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까지 하라. 직접세예요.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사람이 세금 부담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납부까지 하라. 재산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까지 하라. 직접세. 그죠? 다음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를 하라. 이렇게 직접세입니다. 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까지 하라. 그래서 세금 부담하는 사람과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같다, 일치한다. 그래서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럼 간접세는 뭐냐? 세금 부담하는 사람 따로 납세 의무자가 별도로 있는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지세, 그죠? 개별소비세, 주세, 이런 부분이 간접세예요. 여러분, 술에 붙는 세금 주세. 여러분, 술 마신 사람은 술값을 계산을 할 때 세금까지 같이 계산해요. 세금 부담했죠? 그러면 세금 누가 내? 주세는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장이, 유흥주점 사장이 세금 거둔 주세를 일정 기간에 갖다 내죠. 내는 사람 따로 부담하는 건 소비자.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해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있죠. 여러분이 슈퍼에서 음료수 하나 1,000원 주고 샀다? 그럼 음료수 가격이 10원이, 1,000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음료수 가격에 부가가치세 10%까지 합쳐서 1,000원을 주고 여러분이 1,000원을 주고 음료수 샀어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잖아요. 세금 부담은 소비자인 여러분이 부담했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슈퍼 주인은 세금 부분만 따로 떼어서 모아뒀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국가에 갖다 내죠. 내는 사람,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세금을 부담하는 건 소비자.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그래서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다. 이것을 우리는 납세 의무자가 소비자한테 떠넘기죠. 그래서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개념만 보시고 정리할 거 아니 줄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다음 이번에는 밑에 과세 대상 분류. 거기에 1번 소득세. 이건 무슨 말이냐? 실제로 발생한 수익이나 소득이 있을 때 그걸 대상으로 부과하는 걸 소득세, 소득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이 있으면 내는 거 소득세, 그리고 법인이 1년 동안 벌은 거에 대해서는 법인세 내죠. 이런 걸 소득세 이렇게도 얘기하죠. 표현이. 또 그 밑에 재산세,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건 뭐냐? 당연히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에 대해서 내라고 하는 거죠.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 이렇게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 재산세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그 밑에 소비세가 있어요. 소비는 소비활동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개별 소비세, 그죠? 또는 부가가치세, 주세, 이런 부분이 소비세고, 다음 장에 11쪽에 유통세라고 되어 있죠. 즉 재산권이 이전되는 행위가 있을 때 세금 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유통세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취득세 내라.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등록 면허세 내라. 이런 것 등이 바로 보다 유통세에 해당하는데, 개념만 보시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단원에서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쪽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세금을 봅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을 구할 때 취득하는 과정. 취득하는 과정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과세 대상 물건 취득할 때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볼까요? 상가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취득할 때 매매로 취득했어요. 상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또는 상가 부동산을 뭐 받아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받는 거 상속. 이 상가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공짜로 받은 걸 뭐라고 한다? 증여라고 하죠. 또 상가 건물을
내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취득했다. 건축. 이거 전부 다 취득이에요. 취득이 뭐냐? 남의 건데 내 것이 됐거나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새롭게 되는 거. 이게 취득인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이런 행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뭐 내야 돼? 부동산이 내 것이 됐으니까 취득세 냅니다. 물론 이때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있죠. 부가가치세, 건물 가격의 10%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이것도 부동산 매매로 취득할 때. 다음, 부동산을 뭐 받았어요? 상속받았다. 그럼 보세요.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 상속받았으니까 일단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그리고 무상으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별도로 뭐 내야 돼요? 상속세 내야 된다. 이건 매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내고 별도로 보내요. 상속세 내야 돼요. 다음, 만약에 이 상가 부동산을 재산의 소유자가 생존에 있는 상태에서 공짜로 받은 걸 증여라고 하죠. 사망한 후에 받으면 상속, 살아생전에 받으면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 그럼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 증여받았으니까 일단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그리고 별도로 무상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내라? 증여세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건물이 없었는데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럼 건물 새로 생겼으니까 뭐 내? 취득세 내죠. 이렇게 부동산을 구할 때,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내고, 상속받았으면 상속세,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이런 것이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거다. 또 하나, 이렇게 매매 등으로 취득했으면 소유권을 이전할 때 뭐 작성하느냐? 인지세 작성합니다. 수입인지, 인지세, 문서 작성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계약서 등에 수입인지 붙여야죠. 그래서 인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남의 부동산에 내 권리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남의 부동산에 전세 보증금을 줬으면, 전세 계약 체결했으면 전세권이죠. 이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또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뭐 등록, 면허세, 이 부분도 취득에 관련된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 중에 우리 또 하나 아까 여기서 나온 거 있어요. 자, 취득세 낼 때 추가로 붙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 뭐 부가세가 있습니다. 뭐죠?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 낼 때 따라 붙고, 지방 교육세도 취득세에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 면허세 있죠? 등록 면허세, 여기에도 뭐가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부수적으로 추가로 붙고, 지방 교육세가 따로 가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건 상속세 공부 안 하고, 증여세도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인지세, 부가가치세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에 관련해서 공부하는 건 취득세하고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등록, 면허세, 요 두 가지다 얘기예요. 다만 구체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는 공부는 안 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게 세금의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조세 총론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뭐라고? 상속세, 증여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냐,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그럼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하는데 관련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하는 과정. 이번에는 부동산을 뭐 하고 있어요? 보유. 보유가 뭐예요? 소유. 소유하고 있는 도중에, 그래서 보유 과정에 관련된 조세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11쪽에 보시면 밑에 양가로 2번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 돈을 벌죠. 그거에 관련된 세금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뭐 내야 돼요? 재산세. 그런데 이 재산세는요, 자, 이와 같은 취득하는 과정은 취득했을 때 한 번, 상속받았을 때 한 번, 이렇게 한 번씩만 내면 돼요. 그러나 뭐는 이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내는 거야, 매년.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내는데 6월 1일 기준이다. 이 6월 1일 요 날 기준으로 하는데 이 날을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과세 기준일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세는 매년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6월 1일 기준이다. 무엇을 기준한다는 얘기예요? 6월 1일 날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 사치상은 별장 주택이면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을 때와 별장으로 사용할 때 세금이 다르다. 그런 건 언제 기준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한테 재산세를 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재산세를 냈는데 종합부동산세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6월 며칠 1일 이 날을 뭐라고 한다? 과세 기준이.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재산세를 세 문제가 출제되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아라 그랬죠. 왜 그러냐? 재산세를 이해하고 있으면 종부세 이해하기가 쉽다. 왜 그러냐? 재산세 과세해서 재산세 낸 사람은 그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정 금액을 뭐 할 때, 금액을 합쳐서 일정 금액을 뭐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주택이죠. 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을 1세대 1주택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몇 개? 하나 있다. 그럼 투기 안 했어요. 그럴 때는 공시가격 9억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택 가격이 9억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 내라. 그럼 9억을 뭐 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뭐만 내고? 재산세만 내고 끝나요. 만약에 주택 하나 있는데 공시가격이 10억이면 10억에 대해서 뭐 내고? 재산세 내고, 9억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거 얼마? 1억에 대해서는 뭐 내라? 종합부동산세 냅니다. 그런데 한 세대에 주택이 여러 개 있다. 2개 이상 다주택자. 다주택자는요 6억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하나 있으면 투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2개, 3개면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 그래서 그건 세금을 많이 부과하죠. 투기했으니까. 그래서 6억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종부세 내라. 이런 금액을 뭐 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요. 근데 초과하는 건 따로 띄어서 뭐 종합부동산세 내야 된다. 이것은 매년 그래요. 매년. 그럼 이렇게만 되느냐? 아니죠. 부동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임대 사업을 하면 임대소득 1년 동안에 소득세 내야죠.
부동산 무슨 사업? 임대 사업 있죠. 임대 사업으로 인해서 전세 월세 주고 받은 소득 있죠. 그거에 대해서 소득세 내야 된다. 그럼 이와 같은 소득세, 만약에 개인은 소득세 내지만 회사는 법인세를 내고, 또 여러분 재산세 낼 때 추가로 붙는 게 뭐가 있어요?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 교육세가 있고 부가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낼 때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또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한테 임대료 받을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받죠. 10%. 이런 것이 부동산 보유 과정에 관련된 건데,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재산세하고 또 하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임대소득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나머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이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보유 과정의 필수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고, 여러분 12쪽에 보시면 부동산 무슨 과정? 양도 과정. 양도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 자, 여러분 개인이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뭐가 있으면 소득을 뭐라고 그래요? 이익이 있으면 내는 게 바로 뭐다?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팔아서 10억 주고 산 부동산을 11억에 팔았다면 매매 차익 1억 나왔죠. 그 소득이 있을 때 내는 게 뭐다? 양도소득세. 요거 낼 때 뭐가 감면받은 거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어요. 그리고 소득세 낼 때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소득세라는 게 붙고, 또 만약에 개인이 아니라 누가? 법인, 회사가,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을 팔았어요. 처분, 다시 말하면 양도. 그래서 발생한 뭐가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이익이 생겼으면 개인이 아니라 회사는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낸다. 그죠? 법인세 낼 때도 뭐가 지방 소득세가 붙고, 그 다음에 감면받은 거는 농어촌 특별세 등도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개인이 팔았느냐 법인이 팔았느냐, 개인이든 법인이든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소유권 이전할 때 인지세,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 역시 뭐다?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해서 공부할 건 취득할 때 취득세, 그리고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할 때 등록 면허세, 그죠?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이번에는 13쪽으로 들어가서 조세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갑니다. 조세의 용어 정의, 그래서 1번 세법. 여러분, 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 걷어가는 세금에 대해서 조세권이 남발하지 못하도록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세금에 대한 법, 이걸 세법이라고 하죠. 세부적으로 다 기억할 건 아니고 이해만 하세요. 여러분, 밑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인데 거기 그림에 보시면 박스에 개별세법 그랬죠. 여러분, 국세는 일세법, 일세목이라고 한다. 자, 특징이 국세는
법이 일세법, 일세법, 일세목 아니면 일세목, 일세법 이렇게도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법 하나에 세금이 하나씩 기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박스에 나와 있는 대로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세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소득세법이고, 법인이 1년 동안 벌은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이렇게 세금 하나에 법이 하나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로 상속세 있죠?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상속세 및 뭘로? 증여세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른 건 법 하나에 하나의 세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로 상속세하고 증여세만 법이 하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기에 상속세 부분하고 증여세 부분을 같이 기재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좀 많이 걷어야 되겠다. 지금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무슨 법을 뜯어 고쳐야 되느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내년에 소득세를 좀 많이 걷어야 되겠다. 그럼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겠죠. 예, 이렇게 법 하나에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 다음 2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했는데, 지방세는 특징이요. 지방세는 11가지 세금을 뭘로 되어 있느냐? 통합해서 하나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지방세법. 그래서 지방세는 법률 하나, 지방세법에 몇 가지? 11가지 세목이 기재되어 있다. 국세는 각각 기재되어 있어, 법에. 그런데 지방세는 11가지 세금을 법률 하나에 묶어놨어요. 지방세법.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 1조부터 22조까지는 취득세가, 23조서부터 32조까지는 등록 면허세가 기재되어 있고, 103조서부터 133조까지는 재산세, 이런 식으로 지방세법 하나에 11가지 세금이 쭉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뜯어 고치려면 지방세법 일부 개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만 이해하시고 별도로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참고로 밑에 보충학습해 보시면 국세기본법은 국세 13가지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게 국세기본법이고, 두 번째 국세징수법은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국세에 대해서 징수,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 등을 적용하겠다, 이런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국세 걷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국세징수법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걸 규정해 놓은 게 조세특례제한법 이렇게 얘기하고, 조세범 처벌법 그랬죠. 세금을 포탈했다 그랬을 때는 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처벌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게 조세범 처벌법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지방세 11가지 세금의 기본적인 내용을 명시해 놓은 게 지방세 기본법이라고 하죠. 용어 같은 거. 그리고 6번의 지방세 징수법은 지방세를 걷어갈 때 납세 의무자가 안 내면 가산금 등 연체 이자를 적용하고, 그래도 안 내면 압류 등의 절차를 밟겠다, 이런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게 지방세 징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지방세를 20%, 30%, 50% 깎아주는 거, 감해주거나 면제 혜택을 주겠다. 지방세에서는 지방세 특례법이고, 국세에서는 아까 조세 특례 제한법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장 14쪽 과세기간, 요거 알고 있어야죠. 자, 과세기간
과세 기간은요, 모든 세금이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할 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거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이렇게 법률에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세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소득세 1년 동안에 개인이 벌은 거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세금 계산할 수 없으니까 1년치 합쳐서 계산하겠다 이거죠. 또 법인세가 있어요. 법인세도 회사도 거래를 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벌 때 소득이 있을 때마다 세금 계산하면 번거롭죠. 그래서 법인도 기간을 정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또 우리 부가가치세도 재화를 공급하거나 이럴 때 부가가치세, 재화의 수입, 용역의 제공 이런 거 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그때마다 계산하면 번거로우니까 기간을 정해놨다. 그래서 소득세 있죠. 예, 이런 세금은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소득세는 참고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다 합쳐서 합산을 해서 과세한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법인세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년을 기준합니다. 1년을 뭐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가도 되고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 이렇게 1년 초과할 수 없도록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부가가치세는 일기는 1월 1일부터 6개월 단위로 6월 3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요 기간에 발생한 거 가지고 합산을 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놨죠. 그걸 과세 기간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또 하나 법정 신고 기한이 있어요. 법정 신고 기한. 여러분 법정 신고 기한은 법이 정해놓은 세법에서 정해놓은 신고 기한하면 과세 표준 신고서가 있어요. 얼마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 이렇게 과세 표준 계산했으면 그 과세 표준 신고서 제출해야 될 마지막 날, 이것을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과세 표준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물론 가로 안에 상속받은 재산 취득세는 길게 가야 돼. 사망한 사람의 장례 등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로 되어 있고,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과세 표준 신고를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과세 표준 신고해야 될 마지막 날 언제? 60일 이내까지 봐라, 신고를 하라.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남의 부동산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또는 지역권, 지상권 이런 등기를 할 때 되는 게 등록면허세거든요. 이때는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냐? 언제가 됐던 등록하기 전까지만 뭐하라? 신고를 하라.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 소득세가 있죠. 양도소득세는 항상 우리 소득세는 원칙이 다음 연도예요. 다음 연도, 익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며칠 31일. 그러니까 신고 기한하면 마지막 날이니까 5월 31일까지 무엇을 하라? 과세 표준 신고를 하라. 다음 상속세는요. 상속 개시일
상소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 상소 개시라면 사망한 날, 오늘 사망했다면 오늘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망했으면 11월 오늘이 21일이에요. 오늘 사망했으면 이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6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증여는요, 증여세는 증여일, 증여를 받은 날이에요. 증여 받은 날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오늘 증여를 받았다. 그럼 이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 3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기한이 원칙은 없어.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럼 납세의무자는 고지서 받아가지고 세금 내기 때문에 신고 기한이 없어.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특별히 납세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내가 뭐를 하겠다, 스스로 신고하겠다 이럴 때는 선택했을 때만 신고 기한이 있다. 12월 15일까지. 그죠? 이것이 신고 기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공부할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요거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했을 때만 12월 15일까지,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이와 같은 신고 기한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15쪽에 보시면 3번에 납세지가 있죠.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장소가 어디냐, 이걸 납세지라고 그래요. 어디에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취득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장소를 납세지라고 하는데, 지방세의 대표적인 거 우리가 공부할 거 그림 나와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특징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이에요. 그래서 물건의 소재지로 간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있는 곳, 부동산의 뭐 소재지, 여기에 신고하라.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하는 물건의 소재지, 재산세도 재산의 소재지.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취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되느냐,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으니까 강남구청에 가서 신고하라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럼 어디에 신고해야 돼? 안양시청에 가서 신고하라?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에 부동산 취득했으면 서귀포시청에 무엇을 하라? 신고하라. 물건 중심이에요. 그런데 물건도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재산세는 6월 1일 재산의 뭐 소재지, 여기를 납세지, 여기에 신고하라 이 얘기죠. 그러면 국세인, 거기 국세하면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의 인세니까 주소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도 인세니까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는 물건 중심, 물건의 소재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소유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인세니까 주소지 관할세무서, 여기가 납세지가 되죠.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핵심이 되는 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징수 절차 가지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가죠.